그럼 지금부터 수업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들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애니메이션 1의 백다현 교수님, 3D 애니메이션 2 기본 동작의 백나현 교수님, 아키텍트의 강민석 교수님, 라이프 드로잉 하시는 조정성 김상동 교수님, 아트 디자인 워크숍 김태경 교수님, 스토리보드의 박생기 교수님, 비주얼 스토리텔링 하광민 교수님, 스토리보드2 김민지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라이팅 1, 2의 김도훈 교수님입니다. 여기서 교수님들께서는 앞에 편하신 자리에 전투하시면 되고, 백다현 교수님부터 수업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대에서는 이번 학기가 제 첫 학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학기는 뭐 어떤 과목을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에서는 3D 애니메이션 원서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선호하는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좀 시연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연을 기반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수업 시간 안에서 시연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수업 방식을 선호하고, 레이어드라는 작업 방식이 기본으로 깔려 있을 텐데, 레이어드라고 그냥 대뜸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우리 움직임에는 하나의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파악을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내가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하나로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을 쉽게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방식을 이번엔 애니메이션 원 수업이니까 설명을 좀 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메인 에너지가 또 쳤을 때 이 에너지 하나로 이렇게 점점 완성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이 에너지 하나로 결국에는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나요? 네, 애니메이션 원 수업부터 이렇게 심화적인 건 당연히 할 수 없을 테고,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서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그 메인 에너지를 알아가는 작업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쉬운 움직임부터 해서 캐릭터를 가지고 뭐 가볍게 스텝을 한다든지 식으로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을 조금 더 기본 스텝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질문 제가 받아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나현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못 보시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같습니다. 저 앞에 백다현 교수님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는 쌍둥이고요.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다 같은 수업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만 그냥 좀 더 쉽게 풀어서 덧붙이기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 1, 2,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스타일 연구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 과제를 하는 수업 난이도가 제가 이 별이 있는 줄 모르고 이게 풀로 다 채워졌는데, 제 과제가 이렇게 여기 제 수업 들으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매주 엑서사이즈 느낌으로 나가긴 하는데 좀 이렇게 막 헤비하진 않습니다. 수업 난이도도 조금 어쩌다 보면 감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추가로 해서. 그래서 아까랑 뭐 비슷한 방식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쉽게 말하면 3D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음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음율들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되면은 우리가 음악 비트 쌓듯이, 예를 들면 뭐 베이스, 뭐 드럼, 킥드럼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음악을 쌓듯이 이제 쌓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커버가 생성이 되면은 최대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사람이 조금 더 의지를 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AI를 활용하듯이 3D에서도 보면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컴퓨터 3D를 하는 진행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자유롭고 재밌게 조금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저도 시연을 같이 하면서 즐기는 쪽으로 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2 수업에서는 아까 저렇게 다양 교수님의 원석을 듣고 오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캐릭터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감정 표현, 이제 3D 애니메이션 3 직전에 이제 감정 표현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인 캐릭터의 표현, 동작 이런 기본 말 그대로 동작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가르치고 역시나 여기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쌓은 다음에 뭐 3D 프로그램 기능들을 몇 개 이용을 해서 쉽게 뒤집어 가면서 이제 포즈도 바꾸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뭐 감정 표현 동작, 그 다음에 큰 동작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민석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프터 이펙트하고 모션 그래픽 담당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과제량하고 수업 난이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에펙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수업 난이도는 보통 별 5개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과제는 최대한 제 수업에서 들은 거를 제출을 하면 되는 정도로 안내는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제출들이 안 되다 보니까 과제량도 별 3개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글이 좀 많은데, 제 수업 애프터 이펙트는 일단 애프터 이펙트를 아예 처음 다뤄보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수업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난이도 조절 이슈가 있어서 매 학기 조절은 해보고 있는데, 주요 수업 내용은 도형을 이용한 감정 표현,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이제 캐릭터 코드아웃 제작, 애니메이션 편집 합성, 에펙 3D 기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주제 영상 제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기본 기능에만 좀 충실하게 집중하면서 그 개인들이 나중에 심화 과정까지 스스로 좀 학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감정 표현을 통해 가지고는 에펙에서 좀 중요한 쉐입 레이어라는 기능들을 좀 많이 배우게 하고,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를 사용하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편집감하고 텍스트 레이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종종 학생들이 여기 애니메이션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캐릭터, 그리고 이제 배경 합성 같은 것들을 원할 때 이제 캐릭터 코드아웃 제작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심화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목표에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애프터 이펙트 들어오실 때 기초를 이미 뗀 친구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가능한 그분들은 기초 과정에서 좀 난이도 올려서 진행할 수 있게 기획이 어느 정도 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난이도 있는 걸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과제로 내드리는 것 중에 레퍼런스나 혹은 기획 과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난이도 올려가지고 가져오시면은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개인별 수업 난이도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따라오기만 하면 좀 나올 수 있게 좀 최대한 조율을 해보고 있는 수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수업 결과물 예전에 나왔던 것들 몇 개만 좀 틀어보고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는 좀 특출나게 좀 길게 작업한 편이고, 보통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5초에서 10초 이상만 제작하면 되게끔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라이프 드로잉 수업의 조정선 교수님과 김상동 교수님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주시네요. 네. 나이도가 2개로 바뀌었네. 네. 네. 학위사 제가 수업하는 동안 저희 야외학습 위주로 하는데요. 조금 처음에 얼떨떨해 하시는 한 일주일 정도를 경험하시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라이프 드로잉은 우리 컨셉아트의 기초가 될 만한 저희 기초학습으로 생각하고 설계가 되었는데요.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다짜고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디벨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수업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부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구하는데 너무 손쉽게 익숙하게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택하세요. 그래서 뭐 피닛을 한다든지 구글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도 물론이거니와 갈수록 더 의존도가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업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식물, 동물, 도시,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나눠서 테마로 잡아서 직접 그곳에 가서 같이 관찰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충분히 느낀 후에 그것을 드로잉으로 표현해보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양보다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해서 5회 정도의 야외 수업으로 그 하루 9시간 중에 최소 7시간 정도를 밖에서 보내고요. 그 시간 동안 드로잉북을 다 한 학기 분량을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두 반이 팀 티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A반에 조정선 교수님 계시고 B반에 제가 있다 하더라도 25명씩 수강 신청을 했다면 50명이 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하거나 아니면 마침 자기 서식지? 뭐라 그러죠? 자기 동네와 가깝다 하신 분은 직접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예, 그래서 시작할 때와 수업이 끝날 때의 느낌이 사뭇 다른 좋은 경험들을 하시는 수업이고요. 재료도 한정적으로 드라이 미디어만 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 사진들도 재밌죠. 사진 찍을 때도 어떤 타스크를 줘요. 예를 들어 세상 속에서 숫자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몇 개의 숫자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약간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말로는 마테 있죠, 마테로도 또 이렇게 컨투어 드로잉 같은 것들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팁은 저희가 상반기에 열어서 8주차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과목 수업을 좀 더 쾌적하게 들을 수 있는 중간고사 이후에 약간의 공강 여유가 생깁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경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트앤디자인을 맡은 김태경인데, 아트앤디자인이 이제 교수님들마다 목표로 하시는 게 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분은 좀 산학 포트폴리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책.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출판과 1인 창작자를 기획, 제작, 유통까지 한꺼번에 다 배우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1인 창작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개인 작업을 함께 계속 가져가고 싶다거나 혹은 나는 회사보다는 좀 프리랜서나 아니면 1인 창작자로서의 루트를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은 특히 알아야 되는 독립출판 제작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과제가 딱 하나입니다. 한 학기에. 기말고사 이거 하나만 내시면 되는데 그 대신에 이걸 제출을 못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살짝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직 여기서 낙제를 받은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픽 노블, 그림책, 아트북 등을 발전시켜서 더미북인 가제본을 제작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은 나는 책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지류 인쇄물이 사실 가장 학생분들이 먼저 접하고 또 독자분들이 구매하기에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졸업 전시에 필요한 대형 포스터나 배너나 명함도 여러분들의 아티스트 정체성을 담아서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1인 창작자의 대표 플랫폼인 텀블벅을 통한 유통 과정도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거의 매 학기 최소 1명에서 5명까지 텀블벅에 도전을 해보고 있고요. 이번 학기만 해도 4분이 텀블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7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학생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 제작물을 완성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텀블벅에서 후원만 하시고 펀딩을 안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실패할까봐 쪽팔려서 이제 이런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 때 도전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30대, 40대가 되면 20대보다 더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핑계로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걸 응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나 뭐 수업 태도가 아무리 별로였어도 텀블벅을 학기 안에 런칭했다. 그리고 실패했어도 무조건 A+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결과물을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중간고사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안에 만들고 싶은 제작물을 기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이를 어떤 평량으로 뭐 언제까지 뭐 몇 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기획을 하고요. 그 이후에 기말고사에는 이거를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 진짜 좀 오타쿠들의 덕질하기 좋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로트 나상도라는 가수분이 계신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학생분이 이 가수의 팬이어서 그 가수를 위한 이런 아트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기 아트워크나 졸업 작품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만들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림책이나 그래픽 노블을 작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수업 결과물 기말고사 때 제출한 것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 보시면은 뭔가 되게 만화책이나 그림책만 만드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여기에 있는 영상 외에도 소설을 쓰시는 분도 있고 에세이나 시를 쓰거나 아니면 사진 찍는 게 취미신 분들은 사진집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난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지치고 지겹다라고 하시면 그냥 카피라이트 무료 소스 이미지나 글귀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도 지리오 인쇄물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틀이 없고 여러분들이 1인 창작자로서 뭔가 브랜드의 컨셉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2학기 아트앤디자인에서는 국내 유일 그리고 국내에서 최대 규모인 얼리미티드 아트북 행사에 같이 나가서 이제 학습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밌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학기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생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 일을 가르치는 박생기라고 합니다. 일단 수업은 이론 4주를 해요. 이 이론은 영상 언어에 대한 이론이고 중간이란 기말은 자기가 창작한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그립니다. 그래서 총 3분 분량인데 중간고사 때 1분, 기말고사 때 2분 분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창작 이야기로 하게 한 이유는 타인의 이야기는 금방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로 만들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자기가 글을 쓰면서 자신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토리보드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스토리보드 릴, 애니메틱이라고 불리우는 거를 3분 이상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이 처음 제출했을 때의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제가 이제 피드백을 줘서 수정시킨 과정들입니다. 왼쪽에 비해서 패널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보드 릴 만들었을 때 움직임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게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줄 때는 뭐 컷이 빠지거나 더 추가됐을 때 더 자연스러운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보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드로잉 능력을 좀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제 퍼스펙티브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공간을 표현하는 것. 배경을 안 그리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한 페이지 처음에 제출했는데 제가 피드백을 줬을 때 이제 2페이지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렇게 이제 스토리보드 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작가들한테 스토리보드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애니메틱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틱이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널을 이제 많이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쪽의 스토리보드보다는 확실히 패널 그리는 양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 1.25 아니면 많으면 한 1.5배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좀 추세는 그렇고요. 그리고 과제 분량은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말 다가오면 학생들이 많이 지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하광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광민 교수입니다. 제 수업은 비주얼 스토리텔링이고요. 수업에 그냥 중요한 요점만 말하면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야 됩니다. 네, 스토리텔링에 저희는 비주얼이 앞에 붙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애니메이션 공부하면 스토리텔링 창작을 하게 되면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는데 그 스토리텔링을 비주얼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스토리를 설명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는 관객들이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순간 망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게다가 재미있게 설명을 해야 하고 관심 가지게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애니메이션이니까 뭐 그게 여러분이 컴퓨터로 그리든 손으로 직접 그리든 그리는 건데 그 이미지를 그려서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 수업을 하는 수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죠. 스토리텔링은요 정보 전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시각적인 걸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스토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슬펐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미지로 보여준다면 흐린 조명 아래 고개 숙인 아이를 보여줄 수도 있죠. 클리셰적이긴 합니다만 혹은 두 사람은 멀어졌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점점 멀어지는 사람의 두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쪽으로 집중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 비주얼 스토리텔링 시간입니다. 장면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장면이. 수업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은 70% 정도 되고요. 실습이 30% 정도 됩니다. 이론 수업에 가깝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 내러티브도 배우게 되고요. 첫 수업부터 과제가 나가는데요. 내러티브에 대해서 조사해 오는 겁니다. 내러티브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긴 했겠지만 그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요소들. 그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해서 스토리텔링이 되는지를 배웁니다. 또 셔레이드라는 것도 배웁니다. 꼭 모든 장면 설명이 대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 셔레이드도 배우고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몽타주와 미장센을 배웠겠죠. 그래서 몽타주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 미장센은 스토리텔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캐릭터 설정과 관련된 공부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캐릭터가 흥미 있어야 스토리가 재밌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는 어떻게 설정하면 흥미있는 캐릭터가 되는지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의 세팅 부분인데 스토리가 시작되자마자 관심을 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의 시작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고 긴장감, 텐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론에 가깝고요. 올해부터는 과제를 AI를 활용해서 조사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처음으로 AI를 사용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목표는 뭐냐면 그냥 정보 찾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되 근데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이게 그렇게 왜 중요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습 30%는 뭐냐면요, 화면 구성의 기본 같은 것들을 좀 가르칩니다. 물론 이제 스토리보드,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스토리보드 수업을 통해서 연출과 관련된 디테일은 스토리보드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데, 어쨌든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니까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효과적인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 구성 배우고요. 핫스팟 찾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어디에다 배치를 하면 관객들이 쉽게 정보를 읽을 수 있는지, 또 화면은 대칭 구도로 할 것인지 비대칭 구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배우고 썸네일 스케치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그젠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화면 구성 중에 포지티브 스페이스나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알려주죠.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 화면을 채우는 데 집중해서 연습을 많이 해왔죠. 우리 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은 채워진 공간만큼 채워지지 않은 공간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면을 비울 수 있는지도 배워야 되죠. 아까 전에 그 스토리보드 수업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라이트 드로잉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표현인데요.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인체 동작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체 드로잉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림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물 드로잉도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제가 어영부영 애니메이션을 한 35년을 하다 보니 그 35년 동안 알게 된 것 중에 엑기스만 딱 모아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그림 그릴 때 엄청 편하다,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정도 부분이 실습 부분에 해당합니다. 수업 목표와 결과물과 관련해서 말하면 수업 목표는 일단 기초적 영상 문법의 이해입니다. 근데 영상 문법을 디테일까지 알려면 스토리보드 수업을 듣는 게 좋고요. 제 수업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영상 문법 등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결과물 아까 말한 것처럼 AI 리서치 과제, 저는 보통 반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요, 많은 자료를 여러분 훑어보시고 요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기스를 뽑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중간고사 과제 정도쯤에 5컷 이미지 과제가 나갑니다. 말풍선 금지라고 여기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만화가가 아니죠. 우리는 영상을 만드는,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말풍선 없이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돼요. 화면 구성만으로. 그래서 그 과제가 나가고요. 기말은 이제 제시된 스토리로 20개의 컴포지션으로, 컷으로 스토리텔링 해서 제출하는 게 결과물입니다. 이야기를 이미지로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목표입니다. 난이도와 피드백, 난이도 몹시 쉬움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고요. F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3번 이상의 결석을 하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하셔야 될 겁니다. 약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수업이 재밌기 때문에 결석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피드백 중에서요. 대형강입니다. 제가 60명 정도씩 들어옵니다. 50명에서 60명. 개인 피드백을 드릴 수는 없고요.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결과물을 또 보게 되겠죠. 과제를 이게 되게 심플하게 AI로 조사하는 것까지 있으니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진짜 F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거 패스, 넌패스 수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F가 넌패스를 의미하는데, 그러려면 4번 이상 결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1개도 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 어려움을 해냅니다. 예? 그래서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패스하기는 몹시 쉽다.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정답을 찾는 수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컨텐츠를 배우러 여기 오신 거잖아요.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시선을 상대방의 공감을 얻으려면 기본기가 엄청 튼튼하셔야 돼요. 기본기는 존재해요. 결과물의 정답은 없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비주얼 스토리텔링에 구성되어 있는 뭐 내러티브나 셔레이드나 몽타주, 미장센 이런 거는요,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 정답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들을 공부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가 제 수업의 모토이고요, 장면으로 말하는 이야기꾼이 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민지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보드2의 김민지입니다. 저는 스토리보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영화 스토리보드를 좀 많이 했고요. 프로필 사진은 죄송하고요. 준비를 못해가지고 아무거나 한 거고, 스토리보드2 수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SDL 스토리보드도 하고 있습니다. 과제량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필기를 해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론 참여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좀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필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스토리보드 한 편, 그리고 릴 한 개, 그렇게 해서 기말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을 계속해서 크리틱하면서 보기 때문에 과제는 어쨌든 한 개씩 내면 되고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난이도를 4개로 한 이유는 이론 수업이 좀 많은데 이제 좀 영화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그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퍼런스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좀 어렵다, 아니면 모르는 부분을 얘기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것도 당연히 하는데 이게 그냥 그림을 잘 그린다나 스토리보드를 제작할 수 있다가 수업의 목표가 아니라 연출을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2는 이론 반 그리고 실습 반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업도 실제로 3시간 중에 1시간 반 정도는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크리틱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토리보드와 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해석부터 시작을 하고 기본적인 연출 이론, 촬영 이론, 편집 이론, 이렇게 순서대로 쭉 12주차까지 갑니다. 스토리보드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티뉴이티, 이 씬의 구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계가 됐는지, 그리고 이론 학습하고 실기 수차례 개인 크리틱, 보통 기본적으로 3회 이상의 개인 크리틱을 받게 하는데 기획하면서 자기가 뭘 연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 하면서 스토리보드 크리틱을 받으면서 어떤 앵글이 좀 더 내 연출에 필요한지, 카메라 무브먼트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사이즈를 다양하게 쓰지 못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릴도 하면서 이제 호흡에 대해서 배워요. 릴에서는 앵글을 배우는 게 아니고 편집 호흡 때문에 감정이 만들어진다, 감정의 표현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 시나리오의 시각적 해석 능력 향상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나리오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촬영 문법을 이해해요. 촬영 문법이라는 거는 앞서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나 그 스토리보드 1에서도 영상 언어, 영상 문법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좋은 앵글, 샷 사이즈, 카메라 포지션, 카메라 무브먼트, 캐릭터도 배치랑 동선, 이런 것, 연기, 이런 걸 설계해서 영화 촬영 문법을 이해하는 게 저의 목표고, 스토리보드 릴 제작에서 편집 호흡을 통해서 감정과 분위기를 연출한다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학년은 전학년 다 추천하는데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 1학기는 그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2학년에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뭐 리뷰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2학년들이 굉장히 많고 3학년 1학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론 50, 실습 50%로 되어 있고요. SDL은 졸업작품 스토리보드 개발인데, 그래서 주로 3학년들이 많은데 이론은 15% 정도고 대부분이 다 실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프리틱을 굉장히 많이, 거의 서너 배 이상 해서 연출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걸 제작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속된 수정을 하고요. 레퍼런스도 보고, 수업 목표는 졸업작품의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기획 의도와 주제를 바탕으로 좋은 연출을 최우선하고,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그게 잘 표현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제작의 완성도와 가능성, 여러분들이 러닝타임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요. 너무 많은 러닝타임을 잡아서 제작이 힘든 상황으로도 초반에 많이 설계가 돼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론 2D를 하는 사람도 있고 3D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섞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스토리보드 완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SDL 수업입니다. 자료는 많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결과물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스토리보드에서도 기본적으로 작법이 이제 컷 구성을, 내가 코티를 어떤 씬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게 떠오르는 장면은 그냥 연출하고 나 이런 장면이 떠올랐다, 그거는 이미 벗어나서 전체 씬을,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식으로 내가 샷 구성을 했을 때 가장 본인이 표현하려고 했던 이야기와 감정, 분위기, 이런 것들을 목표를 이루고 끝내고 다음 씬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앵글을 다양하게 못 썼던 학생들도 다양하게 써서, 예를 들면 공간을 이용해서 그 캐릭터의 슬픔을 표현한다든지, 공간과 함께 잡았을 때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이고 어떤 스토리가 보인다든지, 롱샷의 차이가 뭐고 바스트와 클로즈업의 차이가 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더 좋은 앵글 아니면 샷, 사이즈, 이런 것들을, 또 무브먼트의 속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이렇게 되고요. 이 작품은 최지민 학생의 할아버지의 고백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좋은 작품 너무 많았지만 여기 많은 걸 갖고 오지 못했는데요. 할아버지가 김밥집 할머니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감정선이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캐릭터도 소개를 해야 되고, 그 감정선을 뒤로 갈수록 쌓아 올리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컨티뉴이티를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잠시만 1분만 볼까요? 사실 할아버지 집도 좀 좋은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간으로 연출하는 캐릭터로 보여지고요. 좀 길어서 여기서 끊을게요. 뒤에 가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 할머니한테 마음을 전하지? 이런 드라마가 좀 길게 있는 그런 드라마, 그리고 로맨스 장르였습니다. 요거는 SF인데, 요거는 SF이자
귀여운 SF고 액션인데요. 부분적으로 볼게요. 졸업작품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스토리보드와 릴 제작을 목표로 했던 학생이 같거든요. 부분은 그 캐릭터가 나타나서 뭘 찾고 있다 이런 호흡으로 가고 앞에 제가 할아버지의 고백 그거 보여줄 때 소리가 안 나서 이거 왜 소리가 안 나지 그 생각을 했는데 전 버전을 가져왔나 봐요. 그러니까 릴을 만들고 나중에 사운드까지 가이드로 어느 정도 뭐 음악을 깔거나 아니면 사운드 이펙트를 일부 까는데 그걸 넣는 이유는 호흡을 잘 잡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또 물건을 찾다가 이런 거대 로봇하고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플레이가 안 돼요. 뒤에 로봇하고 그 싸우는 액션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약간의 소리를 넣고 그리고 액션이니까 좀 호흡이 빨라야 돼서 이게 너무 느리면 긴박감이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장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다양한 걸 많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로맨스 장르에서 뭐 설렘을 표현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호러의 긴장감이나 아니면 공포감을 표현하고 싶다든지 또는 액션에서 긴박감을 표현하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편집 호흡을 잘 못 잡는 학생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물론 감각적으로 잘 잡는 학생들도 있지만 근데 그걸 해보고 잘 안 되면 사운드 넣고 특히 이제 대사가 있으면 자기가 녹음을 해서 넣던가 아니면 AI를 이용해도 되지만 어쨌든 대사 부분을 넣어서 이게 편집 호흡이 감정이구나 결국에 분위기고 감정이고 연출이구나 그거를 알고 조절을 해서 스토리보드에서 앵글과 카메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캐릭터의 액팅 이런 것들을 보고 릴에서는 편집으로 이게 재밌나? 감정이 충분히 끌어올려지나? 이런 것들을 봐서 완성하는 그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학기작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2학년이 하면 다음 학기 학기작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는 내년에 할 졸업작품을 준비하기도 하고 물론 3학년 1학기 학생들도 졸업작품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작품을 저도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긴 하는데 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2페이지면 액션이냐 그냥 드라마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한 2분, 3분, 길면 4분 정도까지가 기준이긴 해요. 기준이어도 학생들이 막 5분이나 7분짜리를 가져오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 뭐 뮤직비디오를 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연출에 맞춰서 개인 크리틱을 하면서 스토리보드를 해보고 이걸로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학기 아니면 다음 학기에 제작을 들어갈 수 있을까? 뭘 고쳐야 되지? 러닝타임을 줄여야 되나? 드라마의 밀도가 높은가? 아니면 드라마의 밀도가 너무 떨어지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수업입니다. 혹시 질문 나중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더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팅 1, 그 다음에 라이팅 2를 맡고 있는 김도훈입니다. 수업의 전체적인 진행은 제가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1학기 때 그 1주차 때 OT 하면서 하는 거를 되게 진행할게요. 제 수업은 일단은 과제는 없습니다. 과제는 없고 총 15주차 수업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들, 그러니까 13주 정도 되겠죠. 13주 동안 각 주마다 매번 다른 예제가 여러분한테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라이팅을 쳐서 그거를 수업 시간 끝남과 동시에 제출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출 시간은 꼭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출석 같은 경우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출 시간을 보고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전체적인 수업의 설명은 장면의 몰입감을 더하는 표현력을 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의 완성도를 높이는 감각을 키운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업의 결과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거는 14주차에 제공되는 그 복도 공간인데 그 복도 공간을 여러분들 생각에 맞는 컨셉을 정해서 재밌게 이미지 그 씬을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제가 일일이 개별 피드백을 하면서 라이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카메라 화각은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 물론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물체의 형태감을 잡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6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공간 라이팅을 진행을 하고, 근데 8주차까지는 제가 항상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시연을 하거든요. 근데 9주차부터는 시연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작업에 들어가면 제가 개별 피드백을 항상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 같은 공간이지만 다 틀린 느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26명이 제 수업을 듣는다면 26명의 각자 다 다른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캐릭터를 9주차부터는 항상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 거냐라는 거를 저랑 항상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팅 1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라이팅 1 수업에 이렇게 인셉션을 패러디한 친구도 있고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친구도 있고 되게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들은 다 수업 시간 안에 3시간 안에 진행된 거라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다면 힘든데 따라오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라이팅 2 수업 같은 경우는 4칸 만화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2주에 하나씩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주차에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어떤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갈지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씬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컨셉과 그 다음에 공간과 그 상황을 어떻게 라이트로 효과적으로 할지, 어디에 힘을 실어줄지 그거를 놓고 캐릭터 라이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다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편한 툴, 뭐 내가 클립 스튜디오가 편하다, 뭐 합성 툴이 편하다, 아니면 뭐 포토샵이 편하다 그러면 그 툴로 갖고 들어가서 2D로 직접 에디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팅을 하면서 3D 라이트로 하지 않고 2D에서 끝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2D에서 계속 에디팅을 해보면서 라이팅을 진행을 하면
내가 어느 선까지 이 라이팅을 조금 더 가야 되고 나중에 더 라이팅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가 어느 부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얻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취조실 그 대신에 이제 모든 거는 다 조건이 들어가요. 어떤 조건? 그러니까 뭐 인공 조명이 있다. 그 다음에 창문이 뚫려 있는데 전용 노을이다. 아니면 이렇게 창문이 다 막혀 있는 취조실이다. 이렇게 진행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친구가 취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수배자 명단에 점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에서는 저는 여기인데요. 그냥 들을 수 있는 소리. 3D 라이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법을 마야나 이런 툴을 활용하는 법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툴을 잘 모르면 수업 시간에 그런 어떤 라이팅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부분에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야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되면 수업을 듣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 캐릭터 리깅 그 캐릭터들이 다 들어가는데 캐릭터의 포즈를 디테일하게 담을 수업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어떤 상황을 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히 협의하에 적당히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라이팅 2 같은 경우는 라이팅 1은 꼭 듣고 와야 됩니다. 라이팅 2에서는 기초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2를 막바로 듣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거나 듣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라이팅 1, 2를 연장 듣는다거나 라이팅 2만 듣는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지쳐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수업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기계적인 테크닉적인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쉬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수업이라서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툴을 이 다루는 어떤 스킬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애프터 이펙트 수업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그 혹시 각 결과물마다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랑 만약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따로 다운을 직접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다 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 감사드리고요. 그 기초 과정마다 보통 2주에서 3주를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도형을 이용한 접표 이야기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쉐임 레이어라는 기능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기초 시연을 하고 여러분이 실습을 하는 시간이 일주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제로 이 실습했던 거 토대로 레퍼런스를 가져와가지고 만들어보고 싶은 영상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오게 시킵니다. 물론 이때 보통 그냥 레퍼런스 가져오라고 하면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레퍼런스 사이트도 제가 좀 알려드려요. 이런 데서 찾는 게 좋다. 혹은 제가 미리 알려줬던 레퍼런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서 봐야 된다. 혹은 이런 스튜디오, A라는 스튜디오가 이런 거 작업을 잘하니까 여기서 찾아와 알려드리면은 그걸 가져오고 이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직 못 배운 스킬이 좀 필요한 레퍼런스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피드백을 드리면서 시연을 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제작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가 하나에 3주. 그래서 보통 한 학기에 4개에서 5개 정도의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 그러니까 어도비가 전부 다 깔려있고 라이선스화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학교 시스템까지는 몰라도 혹시 지원 나오는 게 있나요? 원격 지원을 해서 학교 폰에 접속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개인이 구독하는 것이 훨씬 더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 근데 이제 제 수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은 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 컴퓨터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는 것도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혹시 마이크 저기 초록색 옷 입은 남성분한테 전달 드릴 수 있을까요? 애프터 이펙트 수업 같은 경우에 애프터 이펙트 말고 모션 그래픽 수업이 있었는데 모션 그래픽 수업하고 애프터 이펙트 수업이 있는 점이 그것도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애프터 이펙트는 기초,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진행하고요. 모션 그래픽은 역으로 애프터 이펙트 기초는 뗐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합니다. 근데 과정은 비슷해요. 3주 동안 영상 하나씩 만드는 과정인데 모션 그래픽은 좀 더 실무에 가깝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레퍼런스 사이트도 좀 더 난이도 있는 것들, 그리고 기초에서 이미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응용을 할 수 있는 스킬들을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그 스킬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서 가져오시면은 추가로 디벨롭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좀 실무처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피드백 받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과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발표해 주실 때는 과제보다는 캐릭터로 연기 위주로 좀 보여서 그게 바운싱이나 혹은 그런 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캐릭터 달리기 같은 기본 구성인지. 이게 진짜 실력이 잘합니다. 그 원수업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마지막 주차 때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를 배우기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운싱 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메카닉적인 것들, 뭐 물체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차적으로 간 다음에 마지막 주차 때 캐릭터를 하더라도 살짝 스텝을 밟는다든지 팔을 올리고 내린다든지 등등 같은 거 같고요. 과제는 그런 하나하나 엑서사이즈를 수업 시간에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수업 밖에서도 제출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저도 설명을 안 한 부분이어서 짧게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제 수업 시간에는 과제라는 개념은 없고요. 제가 시연을 드리는 내용을 본인이 얼마큼 따라하고 싶은 만큼 따라하고 제출을 하면 그거를 그냥 제가 자유롭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